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겁니다. 통과되더라도. 여러분, 지금 대법의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미친 법안을 쏟아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 대서특필된 정청래의 이 대통령 당선 시에 형사재판 중단하는, 즉 당선인도 대통령과 똑같이 불소추 특권을 가지는 미친 법, 이거 말고도 여기 보십시오. 김용민, 민영배, 정진욱, 박희승 서로 대표 발의를 하면서 정신 나간 법을 마구 발의합니다. 김용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갑자기 30명으로 늘리는 생뚱맞은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민영배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을 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을 10명에서 갑자기 15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여성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생뚱맞죠? 미쳐 돌아갑니다. 또한 민영배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라는 그 명확한 기준이 없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법입니다. 웃긴 거 또 하나 있습니다.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사심제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민주당 정진욱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서 법원의 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이 부분을 삭제하는 그런 미친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고요. 당연히 민주당이 미쳤죠, 아주. 더불어 박희승은 이미 지난해 11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은 이재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발의한 겁니다. 이런 개정안들이 만약에요 전부 통과가 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재명, 이런 조항들이 싹 다 폐지됨에 따라서 면소, 즉 법조항 폐지로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자, 상식적인가요, 여러분? 미쳐 돌아가는 대한민국이죠. 이것이 잘못됐다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런 법들이요 민주당 극친명 의원들을 중심으로 마구 발의되고 있다고요. 이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국회에 들어와선 안 되는 자들이 국회로 들어와 대한민국을 망치고 나락의 끝으로 보내고 있는 이 상황, 이거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제 오랜 시간 열렸던 법사위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동혁 의원이 이런 민주당과 이재명을 상대로 섬뜩한 경고를 날리는 장면인데요. 판사 출신이며 법조인인 장동혁 의원이 보기에 민주당의 이런 비리에 쩌든 이재명이란 정치인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법을 가지고 노는, 헌정 질서와 법치를 짓밟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의원은 국민 모두가 시청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현장에서 이 같은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민주당이 이런 폐악질들을 하면서 나라를 부수고 있다고. 그리고 이재명을 향해 경고를 하죠. 당신은 어차피 안 된다고. 자, 지금부터 해당 영상 꼭 끝까지 같이 보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고 가시죠. 차장님. 예. 이 헌법에 이렇게 소출하고 돼 있는 거는 이 헌법을 만든 분들이 오늘 같은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 재판을 받고 있고 이미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서도 사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양형만 정하는 일인데 어제 대법원 판결로 본다면 양형도 거의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면서 지금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렇게 이 법을 만들면서 민심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법은 이 법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 분에게는 저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분명 헌법상 소출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죄 수사한다고 하면서 공수처에 사건 맡길 때 소출하고 되어 있으니까 수사는 다 가능하다. 수사 가능하고 다, 아니 국정 수행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강제 수사든 수사든 다 가능하고 다 해놓고 소추만 안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공수처로 직권남용죄 가져가서 관련된 내란죄 수사하라고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는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소추는 이것저것 다 앞뒤로 국정성의 안정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안 되는 거니까 지금은 재판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헌법에 분명히 소추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상황을 가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이 그 전에 선출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범죄로 재판받고 있고 이미 하구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후보직을 유지하고 끝까지 대선에 출마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소추니 앞에 수사니 재판이니 굳이 그런 이야기를 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소추라고 되어 있고요. 이 범위를 넘어서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저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소추만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이걸 법률로서 그 소추의 범위를 넓혀서 특정인에게 그리고 그것도 권한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에게만 특별한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저희도 아직 해당 법률안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검토 후에 그러니까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도 못 받고 지금 사무처장님도 못 본 법안을 그렇게 갑자기 올려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뭔 법안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하룻밤 만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법안 처리하자고 하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겁니다. 통과되더라도. 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김영민 의원, 예, 토론하시죠.